네, 안녕하세요. 탑삼성공인 홍승철 소장입니다. 네, 이 영상은 속도를 한 1.5배속으로 하고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금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이제 장마철이 왔는데요. 비가 지금 많이 오네요. 제가 이제 비 오는 거 좋아하는데 이제 맞는 거 말고 조용한 사무실에 이제 빗소리와 이제 그 분위기 굉장히 좋아합니다. 또 장마철은 또 부동산도 거의 뭐 잠정 휴가나 마찬가지거든요. 오늘도 끝까지 보시는 분들은 정말 한두 분뿐이 안 될 것 같지만 좀 쓸데없는 그러나 누군가한테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제가 여기 보시면 토지 투자 시장 이제 마켓이란 단어를 영어지만 좀 써야 될 것 같은데 이 마켓의 플레이어들 다른 말로는 뭐 이해관계자들 이렇게 표현들 쓸 수 있지만 그 모든 이해관계자들 중에서도 특히 매수자들 그 매수자 플레이어들을 좀 유형별로 구분을 해보고 그 사람들이 추후에 내 땅을 과연 이 플레이어들 중에 누가 사줄 것인가, 네, 그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이야기의 큰 목적성은 그 땅으로 돈 벌자예요. 그런데 어떻게 땅으로 돈을 벌겠습니까? 나중에 팔려야 되는 거잖아요. 누군가 내 땅을 다시 사줘야만 되는 건데, 자, 그럼 살 때부터 몇 년 후 누가 사줄지를 생각을 여러분들은 하시나요? 고민을 애초부터 하시나요? 이거를 누구는 출구 전략, 매도 전략이라고 제가 항상 표현을 하죠. 바로 이거거든요. 좀 서론 좀 길게 할게요. 잘 생각해 보면, 계속 물건 광고만 제가 이렇게 올려드리는 것보다 지금 훨씬 더 중요한 그런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토지 투자 시장 마켓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는 것도 고객들에 대한 제가 예의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예의라는 단어가 나왔으니까 잠깐 말씀을 드리면 토지를 안내하는 사람과 그리고 안내받는 고객분 그러니까 공인중개사와 고객분들이 서로 궁합이 때로는 코드가 맞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무슨 소리야 그냥 뭐 계속 땅만 나한테 소개해주면 되지 그 중에 내 마음에 드는 게 있으면 뭐 내가 알아서 선택하는 건데 뭐 이렇게 뭐 이런 이론적인 걸 얘기하려 그래. 사실 막 땅만 물건만 계속 여러분들한테 그냥 집원 뿌리고 뭐 한 1분, 2분짜리 이렇게 광고 영상 이러면 저도 엄청 편하거든요. 사실 편하다는 게 뭐냐면 책임감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어요. 고객분이 본인이 스스로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원하시는 분들은 사실 그런 부동산하고 이제 코드가 맞으신 거죠. 아마도 다수의 부동산 분들은 계속적으로 여러분들한테 그냥 물건을 공급해 드리는 그런 이제 스탠스가 좀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시장, 이 마켓을 토지 투자 이 마켓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마켓을 알고 있지 못하는 이제 고객분들, 매수자분들이시죠. 그분들은 무조건적인 본인 고집만 내세우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대부분들이 좀 이제 초보 투자자분들, 경험이 별로 없으신 분들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어떤 낭패를 보시냐? 예를 들어서 어떤 땅은 교차로 영향권에 걸리는구나. 지금 땅을 보러 오시는데 교차로 영향권 이 단어가 뭔지도 모르시는 분들도 사실 태반입니다. 그런데 교차로 영향권 이런 것들은 어디 서류에 나와 있는 것들이 아니거든요. 뭐 어떤 땅은 현장 가보면 그냥 이렇게 뭐 4차선 도로에 딱 접해져 있는 땅이죠. 이렇게 접해져 있는 땅이에요. 여기 중앙선 있고 이렇게 2차선 네, 실선이 있어서 1차선, 2차선, 3차선, 4차선인데 여기에 이렇게 여기 도로에 이렇게 접해져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현장 가보고 위성사진 보니까. 네. 그런데 알고 보면 이 도로는 그냥 단독주택이나 아니면은 농가 창고 정도만 허가가 나는 도로일 수도 있어요. 고객분은 매수자분은 본인 고집과 그냥 본인이 판단으로 땅을 이걸 매입을 했던 거죠, 투자를. 그런데 본인 생각은 나중에 근생 스타벅스 하거나 아니면 뭐 의류 매장이라도 아니면은 뭔가 삐까뻔쩍 제대로 된 거 여기다 건축을 지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부동산이 모르거나 아니면 알고도 말을 안 했거나 그러면 네 이런 땅을 사서 본인 매도 전략과 그리고 보유 전략이 전혀 맞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또 어떤 땅은 이렇게 그냥 마을길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죠. 마을길에. 그래서 여기 붙어 있는 이런 땅이 있어요. 이 마을길 폭이 뭐 한 4m, 예, 아주 양호합니다. 그래서 여기 붙어 있는 땅, 4m니까 뭐 근생 다 허가나고, 되겠네. 용도 지역도 뭐 자연농지 계획 관리고 다 괜찮아요. 그래서 본인 고집으로
계약하겠습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는 그냥 편안하게 계약을 해주는 것 뿐이죠. 고객이 좋다는데. 그런데 몇 년 후에 개발 행위를 하려다 보니까 이 마을길이 마을길이긴 맞아요. 버스도 다니고 차량도 다 다니는 마을에서 포장한 도로. 그런데 중요한데 지적을 떼보니까 이 마을길의 일부가 옆에 이렇게 임야가 있는데 그 임야 땅 주인이 이 마을길 일부를 마을길로 쓰고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임야가 옆에 있는 임야가 이렇게 돼 있던 거죠. 시골에는 이런 땅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쵸? 내 땅 일부가 마을길로 포장이 돼 있을 뿐이에요. 도로야 동의서를 안 받아도 되거든요. 옆에 있는 이 임야 주인의 동의서를 안 받아도 되는데, 근데 실제 여기를 굴착을 하고 이 도로로 배수로가 연결돼 있으니까, 관로가 연결이 돼 있으니까 굴착을 한 다음에 관로 배수로 연결을 하려고 봤더니 시에서 이 임야 주인한테 동의 받아오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이 임야 주인이 순순히 동의해주면은 괜찮지만 이 앞당 주인이 터무니없는 가격을 요구할 수도 있어요. 이런 모든 것들을 예측하고 피해가는 것이 고객에 대한 사실 예의이고, 서로 코드가 맞아야지만 사실 이런 마음도 우러나는 거예요. 물론 대부분의 공인중개사 분들이 이런 걸 알고도 일부러 말을 안 하는 경우는 없어요. 모르기 때문에 놓치고 가는 실수가 될 수는 있겠죠. 그런데 계속 물건 광고만 원하시고 물건만 그냥 공급만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그런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분들은 그분의 선택에 의해서 물건을 매입을 했으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계속 제가 물건만 공급을 해주는 것보다 안내하는 공인중개사를, 땅을 공급해주는 공인중개사를 매수자분들이, 고객분들이 알아갈 수 있도록 그 공인중개사의 마켓에 대한 이해도나 그리고 토지에 대한 철학을 공유할 수가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소통 창구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저는 그거를 예의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의.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는 데 있어서 최대한의 실패를 하지 않는, 그걸 줄여드릴 수 있는 건 물건을 공급하는 공인중개사가 먼저 다가가야죠. 저 이런 사람입니다. 저 땅에 대해서 이런 생각 갖고 있고요. 네, 이런 식으로 고객분들 돈 벌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해서 실패를 했습니다. 이런 것도. 제가 10년 전에 실패한 케이스도 제가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춘천에 그리고 새만금에 땅을 사놨다가 지금도 전화 한 통화도 안 오고 물려있다라는 거. 실패를 해봤기 때문에 이제 성공을 하는 방법을 알게 되는 겁니다. 저번 주에 계약을 제가 하나를 진행을 하게 됐는데요. 매도인 측 부동산에서 이제 계약서를 작성을 준비를 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시라고 했는데 이제 저는 매수인 쪽이었죠. 계약 당일날 매수인들, 부동산들 다 모였는데 계약서가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더라고요. 심지어 뭐 프린트도 안 돼 있고, 당연히 특약 정리도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정리도 안 돼 있더라고요. 매수인은 크건 작건 피 같은 소중한 돈이고, 매도인도 짧게는 몇 년, 길게는 몇십 년 보유한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소중한 땅을 어쩔 수 없이 지금 파는 경우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엄청난 거래인데 준비가 안 돼 있어서 매수인한테도 예의가 아니고 매도인한테도 예의가 아니었죠. 저는 계약이 다음날 계약이 있다. 그럼 오늘 하루는 내일 있을 계약만 신경 쓰느라 아무것도 안 합니다. 계속해서 혹시 내가 빠뜨린 게 뭐가 있나, 내가 특약에서 놓칠 건 뭐가 있나, 매수인을 보호해야 되고 매도인을 보호를 해야 되는데 혹시 놓친 게 뭐가 있나 계속해서 검토를 한단 말이죠. 그게 고객에 대한 또 하나의 예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영상도 그런 예의 차원에서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근데 뭐 거의 99%에 있는 분들은 안 보십니다. 오직 1%, 이 영상을 보시는 단 한두 명의 고객분들은 제 진짜 고객분들이 될 수가 있거든요. 사실 이런 영상도 제 고객분들이 요청을 해서 그런 거예요. 저도 굉장히 힘듭니다. 이런 거 하나 만들기가. 지금도 몇십 분 얘기하겠지만 이걸 하기 위해서 몇 시간 고민을 하는 거예요. 자, 서론 길었죠?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토지 투자 시장 마켓의 플레이어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좀 구분을 할까요? 자, 첫 번째는 이 피라미드 구조상 가장 꼭대기에 있는 엄청난 자본의 빅보스라고 제가 표현을 합니다. 저도 만나보지 못한 것 같아요. 근데 저랑 같이 일하시는 이제 대표님은 주로 이 빅보스라고 할 수 있는 엄청난 자본, 주로 뭐 자산운용사라든가 사모펀드 자금을 가지고 움직이는 그런 쪽에 있는 매수자분들을 좀 컨택하고 작업을 진행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만나보지 못했어요.
자,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제가 큰 고래, 빅 웨일이라고 하는, 자, 영어는 안 되지만 그냥 멋있게 영어로 표현하겠습니다. 빅 웨일. 한 100억 이상 핸들링을 하는, 이 영상을 또 공인중개사분들도 많이 보시는데, 야, 무슨 100억 이상을 큰 고래라고 해. 예, 제 말은요, 100억 이상이니까 그 훨씬 이상도 되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100억 이상, 작은 돈 아니지 않습니까? 그쵸? 안성에서도 100억 정도 들고 오시면 모든 웬만한 정말 최고에 있는 땅이라고 할 수 있는 웬만한 땅들 거의 다 보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00억 이상 핸들링하는 빅 웨일, 그쵸?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돌핀이라고 적어놨는데요. 가장 많죠. 가장 많은 건 아니고 어느 정도 자산을 가지고 계신 분들 그룹이죠. 20억 이상, 한 50억 정도 핸들링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세요. 그리고 이제 저와 같은, 네. 절대 다수의 최종 상품을 받아내는 독립적 성격의 절대 다수의 군중분들 계시는 거예요. 그럼 이러한 뭐 엄청난 자본의 빅보스는 제가 생략할게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네, 만날 일도 별로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가끔 큰 고래 빅 웨일, 그리고 돌핀, 그리고 네, 수많은 절대 다수의 군중분들이 해당이 되는 건데, 자, 이분들의 좀 차이점이 있어요. 제가 공통적으로 느끼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차이점이 있는데, 때로는 돌핀에 해당되는 분들이 이 큰 고래에 해당되는 지인분들, 친구분들이 있는 거죠. 한두 분씩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큰 고래에 해당되는 친구분들이 본인들이 성공했던 투자 방식을 이야기를 하면, 이 돌핀에 해당되시는 분도 나도 한번 그렇게 해봐야지 라고 접근을 했다가 또 실패를 하는 케이스도 많습니다. 반대로 절대 다수에 있는 군중에 있는 분들이 동창회나 아니면 지인들 중에서 이 돌핀에 한 20억 이상 50억 정도 핸들링 하시는 분들이 한두 분 있기 때문에, 이분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나도 한번 그렇게 해봐야지, 나도 그런 땅을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다가 또 낭패를 보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좀 영역들이 좀 다르거든요. 영역들이. 그럼 이분들은 어떤 유형을 가지고 생각을 하는지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랜만에 파워포인트 한번 해봤네요. 네. 자, 큰 고래에 해당되는 분들은, 자, 이분들은 100억 이상, 그러니까 몇백억 정도, 막 천억까지도 움직이시는 이런 분들은 움직일 때 소리가 나지 않아요. 안성에서도요, 어떤 특정 입지들 있잖아요. 뭐 안성맞춤 IC가 있고, 뭐 동신산당 이렇게 들어온다고 하면, 어떤 위치들에는 등기를 떼보면 어떠한 법인들에 의해서 이 가격에 정말 이 맹지가 팔렸단 말이야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가격을 무시하는 느낌이 듭니다. 평당 가격을 무시하는 느낌이 들어요. 그분들은 입지만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가격들이 밸류맵이나 땅이 하나 실거래가가 찍혀져 있어요. 그분들은 아무 소리 소문 없이 땅을 매입을 해놓습니다. 그러니까 움직일 때 소리가 나지 않아요. 심지어 안성에서도 어떠한 대규모 법인이 한 2년, 3년 전에 땅을 사들였는데, 저도 그 땅을 진행을 했던 부동산 사장님한테 이야기를 들어서 알았어요. 절대 다수의 부동산들도 모릅니다. 자, 그리고 아주 큰 특징이 또 하나 있습니다. 큰 고래에 있는 분들은 개발 호재가 확정되고 어느 정도 진행된 후 확실할 때 대규모로 매입을 합니다. 저 이거 보고 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으로 쉽게 이야기를 드릴게요. 저와 같은 그냥 개미 투자자들은 어떤 기업이 어떤 사업에 신사업에 진출을 한다라고 말이 나왔을 때 막 상한가를 치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아직 실적은 없어. 그래도 계속해서 주가가 이 상한가에서 유지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쵸? 저도 뭐 소액으로 소소하게 주식 투자 좀 하고 있지만, 그러다가 실적이 나오지 않고 이 사업을 영위하기까지 수많은 난관들을 거쳐 나갈 때마다 주가는 급등락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리스크가 굉장히 큰 거예요. 그런데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그 강황국 작가님 있잖아요. 주식 쪽에서도 유명하신 분, 퀀텀 투자. 그분이 하시는 말씀, 1억이 있으면 개미 투자자들은 그냥 5천만 원 사고 또 5천만 원 사고 이렇게 하든가, 아니면 1억을 몰빵하든가, 그냥 이렇게 해버린대요. 근데 절대 다수의 고수들은 1억이 있으면 딱 1천만 원만 우선 그 주식을 산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1천만 원 산 게 10%, 20%, 30% 올랐거나 실제 실적이 컨센서스가 발표가 될 때, 그때 남은 9천만 원을 투입을 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눈에 보일 때. 근데 땅도 그런 것 같습니다.
큰 고래분들은 개발 호재가 확정되고 진행이 어느 정도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들어오세요. 안성맞춤 IC 주변 쪽이나 아니면 다른 쪽, 일죽이나 죽산 쪽에서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 어떠한 땅들이 대규모로 지금 거래가 됐어요. 매입이 됐어요. 그러면은 이 정도 자본력과 정보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면 2년 전, 3년 전에 들어왔으면 훨씬 싸게 들어왔을 텐데 근데 그렇지가 않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절대적인 노리스크 그리고 절대적인 absolute profit, 절대적인 이익을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이 밑에 있는 돌고래 분들과 절대 다수의 군중 분들과의 차이점이 되는 것 같아요. 개발 호재를 바라보는 관점. 그리고 또 하나, 핵심 섹터의 메인 도로 주변의 토지를 좀 선호를 하십니다. 그리고 또 반대일 수도 있어요. 외곽에 이제는 특수 목적성을 가진 대형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좀 깜짝 놀랐어요. 이번에 제가 지금 일축하고 죽산을 좀 다니고 있는데 그쪽에 보면 어떤 대형 법인이 외곽에 있는 그 어떠한 땅을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엄청나게 매입을 해놨더라고요. 제가 지금 거기 근처에 있는 지금 땅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2차선변에 딱 붙어있는 계획관리 한 3,500평에서 한 4,000평 정도 되는 완벽한 계획관리인데 근데 이 근처에 법인이 엄청나게 사놨어요. 그러니까 큰 고래에 있는 분들은 어떠한 계획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그렇게 큰 땅을 매입을 해서 어떠한 개발 행위를 통해서 그 밑에 있는 돌고래 분들한테 되팔거나 절대 다수의 군중들한테 되파는 전략 모두가 타겟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돌고래 분들. 자, 재밌죠? 이 돌고래 분들은 자, 움직일 때 자, 서로 소통, 막 초음파라 그러나? 예, 막 쏘잖아요. 서로 소통하면서 최적의 이동 경로 및 먹이를 몰아서 사냥을 합니다. 네, 이동 시 흔적도 많이 남아요. 뭐 한 20억짜리, 뭐 한 30억짜리 이런 것들은 안성에도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전국적으로도 부동산들이 이미 압니다. 저기 20억에 팔렸어, 저기 25억에 팔렸어, 30억에 팔렸어, 이미 다 알아요.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특히 한 20억에서 50억 정도 사이즈에 있는 물건들, 이것도 작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이 중에서는 이 돌고래 중에 리더가 한 명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리더에 의해서 철저하게 어떤 동호회로 가거나 아니면 어떠한 계약을 맺어서 법인의 주주로 참여를 시킨다거나 아니면 법인의 계약서에 고객들로서 계약으로 진행을 한다거나 유튜브에서 유명하신 분들도 그런 식으로 하는 경우들이 많죠. 그렇게 융합을 하는 거죠. 같은 돌고래를 융합을 하거나 돌고래 중에서도 빅 돌고래죠. 보스급. 같은 돌고래를 융합을 하거나 그 같은 돌고래가 아니면 절대 다수의 군중들을 융합을 하거나 같이 리더로서 끌고 가는 겁니다. 저한테도 소장님 좀 이렇게 하시죠 라고 제안이 좀 많이 들어오는데 저는 이 스트레스 한 명 한 명의 스트레스를 감당을 할 자신이 없어가지고 저는 안 하지만 유명하신 분들 중에서는 특히 이런 분들이 많이 있으시죠. 훌륭하신 분들. 이제 책 출판 같은 걸 통해서 이제 유명한 분들이 많이 있으시죠. 훌륭한 그리고 경험치가 있는 보스급의 한 명의 리더 돌고래를 따라가시는 것도 여러분들한테는 기회비용의 상실을 줄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돌고래 그룹은 수많은 이제 안성이면 안성의 부동산 쪽에도 열람강들을 계속해서 깔아놔요. 그래서 계속 서로 소통을 많이 합니다. 부동산하고도요. 그리고 개인으로 움직이는 이 돌고래 분들도 마찬가지죠. 서로 간의 네트워크들이 좀 있으십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판단력이 굉장히 빨라요. 돈 돼, 안 돼. 그러니까 경험치 플러스 판단력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겸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개발 호재가 확정이 되기 전에 확정 전에 투자를 좀 선호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미리 선점하는 개념이에요. 아까 큰 고래에 있는 분들하고 좀 다르죠. 그래서 이분들은 리스크를 어떻게 바라보냐면 인썸웨어 어느 정도 수용을 합니다. 아까 큰 고래에 있는 분들은 노 리스크 절대적인 수익 그걸 생각했지만 돌고래에 있는 분들은 리스크 어느 정도 내가 감당할게 괜찮아 그렇지만 수익은 커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분들은 투자하는 입지를 핵심 섹터도 선호하지만 개발 호재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지기 때문에 가리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주로 시장을 이끌어 나가는 공급자 역할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 안성 현지에 있는 땅 주인들 땅을 이분들이 흡수를 해서 본격적인
제3자한테 되파는 공급자 역할을 많이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이 돌고래 분들은 주로 절대 다수의 이 아래쪽에 있는 군중이 타겟이 됩니다. 아니면 같은 돌고래 중에서도 좀 아웃사이더, 그리고 좀 속도가 좀 느려, 그리고 혼자 있기 좀 좋아하는 그런 성향의 돌고래가 타겟이 돼요. 예를 들어서 20억짜리 어떤 걸 내가 땅을 샀는데 이걸 다시 30억에 한 방에 되팔거나, 정보가 느릿느릿한 몇 년 후에 들어오는 돌고래한테 한 방에 팔거나, 아니면은 30억짜리 입장을 막 쪼개서 개발행위 해가지고 다수의 절대 군중한테 되팔거나,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생각들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대부분의 분들도 저를 포함해서 이 아래쪽 가장 비율이 많은 절대 다수 군중, 여기에 속할 확률이 가장 높은데요. 돌고래처럼, 큰 고래처럼 나도 그런 땅을 해야지 라고만 한다면 여러분들은 보실 수 있는 땅이 없어요. 그리고 설사 땅을 사서 내가 그것을 돌고래한테 되팔까 아니면 큰 고래한테 되팔까, 그 생각을 애초부터 해야 됩니다. 그럼 큰 고래는 노 리스크라는데 내 땅은 리스크가 있어 없어? 그럼 리스크라는 것은 개발호재의 진행 정도도 파악해야 될 뿐만이 아니라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땅 자체의 공법적인 요소도 판단을 해야 돼요. 왜? 큰 고래한테 팔려면 큰 고래는 리스크를 용납을 안 하니까. 그럼 나는 돌고래한테 팔아야 되겠네? 그쵸? 그럼 그 돌고래가 내 땅을 이렇게 사가가지고 다시 작은 돌고래나 느린 돌고래나 아니면 다시 절대 다수의 군중들한테 되팔 수 있을 만큼의 내 땅에 그런 출구 전략이 나올 수가 있는가? 개발행위 전략이 나올 수가 있는가? 이거를 생각을 한번 해봐야죠. 네, 점점 좀 말이 어려워질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저는 이 절대 다수의 90%의 군중분들이 지금 안성 땅이든 어떤 땅이든을 바라봤을 때 보유 전략과 매도 전략을 지금 생각을 해보시란 말이에요. 내가 누구한테 되팔 것인가? 그럼 그 되팔 내 땅을 사줄 사람들, 큰 고래와 돌고래들이 내 땅을 과연 다시 되팔 때 출구 전략을 가져갈 수가 있을 것인가?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를 지금 제가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다수의 이제 군중분들 토지 투자 시 기억해야 될 거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보면요. 그 가격이, 대부분의 분들은 이제 가격에 가장 민감하십니다. 이 돌고래와 큰 고래에 있는 분들도 가격 중요하죠. 중요한데 이분들은 어차피 자금적인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일반 시세보다 좀 낮은 가격에 매입을 할 확률이 높아요. 근데 그분들의 땅을 사게 되는 다수의 군중들은 상대적으로 작은 금액이기 때문에 거의 시세라고 불리는 그 가격에 사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그 가격이 합리적이고 더 올라갈 이유가 있는가를 고려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데, 싸다는 개념은 굉장히 상대적인 거예요. 안성으로 따진다면 안성 외곽에 어떤 50만원짜리 땅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메인 섹터, 안성의 메인 섹터, 뭐 가사동 제 사무실 있는 곳이나 정화운동장 쪽 주변을 보면은 300만원짜리 땅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 외곽에 50만원짜리 땅이 와 싸다, 50만원밖에 안 하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50만원짜리 땅은 안성 메인 섹터 그 300만원짜리 땅의 가격과 동일시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생각이 하시잖아요. 안성에서 300만원짜리나 400만원짜리가 언제 400, 500, 600 되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외곽에서 50만원짜리 땅 사면 이거 금방 100만원 되겠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단 말이죠. 착각이란 얘기예요. 착각. 지금 당장의 50만원과 30만원은 그 이유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기대 심리와 그것이 적용이 되는 그 마켓의 숫자는 이 가격으로 이미 찍혀져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50만원짜리 외곽에 있는 땅과 메인 섹터의 300만원짜리 땅은 같은 가격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외곽에 와 싸다, 500만원, 50만원 밖에 안 하네? 이렇게 사놨다가 시간이 지나서 이게 분명히 금방 100만원 된다 그랬는데 오를 이유가 없기 때문에 오르지 않는 경우가 발생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그런 말씀 드리죠. 땅은 오른 놈이 또 오른다. 그리고 또 하나, 대부분의 분들은, 다수의 분들은 개발 호재에 완벽하게 휘둘립니다.
근데 제가 늘상 이런 말씀 드리죠. 개발 호재는 그냥 보너스다. 내가 종합운동장 주변에 동신리에 가사동 어딘가에 그냥 땅을 갖고 있었어. 그런데 IC가 뚫리고 동신 산단이 들어오는 그 보너스 양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 땅 자체의 경쟁력이 가장 우선입니다. 모든 개발 호재가 취소가 돼도 축소가 돼도 딜레이가 돼도 살아남을 수 있는, 나홀로 살아남을 수 있는 그 땅 자체만의 경쟁력. 돌고래 분들과 큰 고래에 있는 분들은 개발 호재보다 우선시 되는 게 그 땅 자체의 경쟁력. 제가 지금도 어떤 회장님하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분이 본인 땅을 계속 저한테 주시는데 제가 깜짝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땅 자체의 경쟁력이 엄청납니다. 일반 초보분들은 왜 저 지역까지 가서 땅을 사지? 이런 말이 나오지만 달라요. 네. 지금 제 고객분 중에서도 딱 한 분이 계시는데 어떤 대표님이신데 그분 제가 지금까지 거의 뭐 한 30개, 40개의 땅을 소개를 한 것 같아요. 예, 근데 그분 처음에는 어떤 때는 뭐 안성맞춤 IC가 핫할 때는 그 주변에 땅을 찾으시다가 그리고 원삼이 저기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 풀리니까 그쪽에 찾으시다가 또 이번에 용인 이동 남사에 삼성 반도체가 터지다 보니까 거기서 제일 가까운 양성면에 또 땅만 찾고 계세요. 계속 개발 호재에 쫓겨 다니시는 겁니다. 네. 그런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자, 그리고 매수세가 강하면, 자, 이거는 제가 좀 말을 좀 아끼고 싶은 건데, 그래도 큰 돈을 벌 수 있는 하나의 파트이기 때문에 좀 언급은 한번 드릴게요. 저도 이제 여유자금이 생길 때, 저도 이제 투자할 파트에 뭐냐면, 눈먼 매수자가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 매수세가 굉장히 강하면 어떤 지역에 눈먼 그냥 매수자가 아닌 부자 매수자들도 있거든요. 네, 그런 눈먼 부자 매수들한테 되팔 수 있는 땅들도 있어요. 근데 장기 투자를 감수해야 되겠죠. 무슨 얘기냐면 주로 이런 경우는 임야에서 좀 발생이 돼요. 임야에서 가격은 한 평당 10만 원에서 한 20만 원짜리 땅을 근데 주변에 반드시 계획관리나 자연 녹지는 한 100만 원 정도 언저리에서 가격 형성이 돼 있어야 돼요. 그런데 도로는 2차선 도로 그런 거 말고 그냥 똑같은 그냥 마을길도 뭐 4m 도로나 4m 이하 한 2m에서 4m 폭의 도로에 있는 그런 마을길에 붙어 있는 계획관리가 100만 원을 형성하고 있는데 그 바로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임야가 있어요. 근데 용도 지역은 뭐 농림 지역이 될 수도 있고 근데 농림 지역까지는 저도 좀 피하고 싶고 뭐 보전 녹지나 보전 관리가 거의 대부분일 거예요. 근데 보전 산지 말고 거의 준 보전 산지만 제가 지금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 그래도 단독주택 그리고 뭐 소매점 정도 허가가 날 수 있는 그쵸. 그러면서 한 방에 개발을 못 하겠죠. 도로 폭에 의해서 300평 미만이냐 1500평 미만이냐 달라지는 그런 조례들이 있으니까. 네.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 추후에 눈먼 부자 매수자들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제가 예를 들어서 10만 원짜리 어떤 임야를 샀어요. 그 임야를 그리고 한 2년이나 3년 갖고 있다가 이걸 30만 원에 내놓은 거예요. 근데 눈먼 부자 매수자분들이 봤을 때 주변에 계획관리나 100만 원, 120, 130 막 이런단 말이죠. 근데 얘는 상대적으로 30만 원 굉장히 저렴하네. 네, 이게 팔립니다. 네. 이게 팔려요. 이게 매도가 되더라고요. 단 준보전 산지면서 단독주택과 소매점 허가가 나야 된다라는 그런 공법적인 요소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뭐 높은 악산 이런 거 말고요. 제가 얘기하는 건 그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네. 그래서 잘 찾으면 이런 임야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파트가 있다. 제가 잘 소개하지 않는 파트인데 이것도 관심을 기울여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농지법이 강화가 돼서 농지는 여러모로 어려움이 굉장히 큽니다. 개발행위를 받지 않는 이상은 내 소유권을 가져오기도 힘들고요. 근데 낮은 임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런데 임야가 싼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 임야도 마을길 뭐 2m, 3m 도로는 계획관리나 아니면 보전관리 임야나 큰 차이가 없거든요. 도로 폭에 의해서 허가가 날 수 있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30만 원짜리 낮은 임야가 팔리더라고요. 그래서 큰 수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뭐 5년, 뭐 한 10년 보유를 했는데 뭐 임야니까 관리할 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생각도. 네, 그러니까 이런 임야는 절대 다수의 군중분이 가지고 계시다가 나중에 이 돌고래 분들한테 되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내 땅을 누구한테 되팔 것인가? 누가 느껴서 그 매력을 느낀 큰 고래나 돌고래가 다시 되팔 수 있을 가치가 있는가? 그걸 따져봐야 됩니다. 네, 이상 여기까지 마치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